이번 고난도 구문 강좌 설명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제가 그 제출한 강좌 계획서에 추천 대상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빠른 시간 안에 작문하는 실력을 미리 키워서 키워드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요 두 가지가 벌써 나왔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세 번째 키워드는 빠른 시간 안에 작문하는 인 거죠. 그래서 빨리 내가 이 문장을 써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거를 미리 키워서 겨울방학 6주, 8주 동안 미리 키워서 언제 빛을 보고 싶은 거냐면 바로 학기 중에 내가 이제 공부할 때 암기의 부담을 좀 줄이고 싶다. 나 외우는 것 좀 그만하고 싶다. 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강좌를 준비했거든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의욕이 정말 지금 높은 상태일 텐데,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 요 수업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담아놓은 그 문제를 좀 보시면서 가면 되겠는데, 실제 서술형 문제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문장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제한 시간은 문제를 읽고 푸는 데까지 5분 정도, 읽는 시간을 제외하면 한 3분에서 4분, 길게는 4분 20초 정도까지 가는 그런 문제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장해서 다른 나라와 관련된 직종을 가지게 된다고 가정하면 벌써 덩어리가 잘렸죠. 어린 시절 동안 더 다양한 문화에 노출될수록 그다음 더 성공적으로 어른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써져 있어요. 이 문장을 쓰는 방법은 100개, 200개, 수백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조건이 있죠. 왜냐면 채점을 해야 되니까 총 3개의 조건 정도가 달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조건은 독립분사 구문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 것. 일단 독립분사 구문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비교급 구문을 사용할 것. 이거는 중학교 때 많이 했었으니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0개 내외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만들며 단어 제한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단어가 assume, 그 다음에 diversity가 포함되어야 된대요. 여기까지만 나와도 굉장히 이제 빡센 지문이 되는데, 빡친 포인트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필요할 경우 형태를 변형할 것. 형태를 변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왕이면 하면 좋고,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요 구문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저랑 같이 문장을 써보도록 할까요? 명심해야 되는 건 독립분사 구문, 더비교급. 그 다음에 assume과 diversity라는 단어가 활용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문제를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탁 잡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장해서 다른 나라와 관련된 직종을 가지게 된다고 가정하면 여기 부분이 분사 구문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어린 시절 동안 더 다양한 문화에 노출될수록 하면서 여기가 지금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더 성공적으로 어른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른으로의 성공적 전환, 여기가 결과가 되는 거니까 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의 대표적인 더비교급을 여기에다 결부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활용되었던 단어가 누구였었냐면 가정하면이란 단어니까 assume이란 단어는 여기에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양성이라는 diversity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양한 문화라고 하면서 한이란 단어는 형용사였으니까 diversity라는 단어를 우리가 누구로 바꿔야 되냐면 diverse라는 형용사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문장을 한번 써보면, 일단 분사구문 들어갑시다. assuming 이렇게 가정을 하고 30단어가 있었으니까 불필요한 접속사나 생략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빼도록 하죠. 그 다음에 almost,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every인 건데 every 뒤에는 단수명사 나와야 되는 거 아시죠? every student,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단수명사. 그
그 다음에 가지게 된다고 가정하면 성장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has grown up 이렇게 하고 문장이 끝났는데 그 다음 성장을 하고 나서 결과용법의 투부정사. 투부정사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로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장해서 결과로 뭐가 되냐면 가지게 된대요. have. 뭘 가지게 된대요? 직종을 가지게 된대요. occupation. 이런 단어 쓸게요. occupation. 직종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와 관련된? 다른 나라와 관련된 related.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하고 뭐뭐와에서 전치사 to 들어가고 다른 나라인데 another country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다른 나라가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들이니까 other. 그 다음에 country 쓰셔도 되는데 states 다른 나라들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게 된다고 가정하면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이죠. 그 다음 공간 부족하니까 지우고 W교급 한번 가볼까요? 어린 시절 동안 더 다양한 문화에 노출될수록 더 비교급 잡으세요. 주어, 동사, 콤마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이제 문장 가면 되거든요. 앞에 부분이 원인이니까 노출이 더 많이 될수록 해서 더 more 그 다음에 그들이 노출이 돼야 돼요. 다양한 문화에 diverse 이렇게 여기 이제 형용사 문화 cultures 이렇게 그 다음에 그들이 노출돼야 돼요. they 노출되는 거니까 are exposed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to 콤마 됐죠. 그 다음 뒤에 더 성공적으로 더 more 성공적으로 successfully 그 다음 어른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어 동사 they are able to 단어 길어지니까 can 하셔도 돼요. they can 그 다음에 be turned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 어디로 into adulthood adults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한 번에 쭉 쓰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 강좌 들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 주차별 실러버스 좀 설명을 하면 이제 어법 개념 요거는 이제 동사와 준동사를 설명을 할 거예요. 첫째 주에. 그래서 동사와 준동사가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요거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겠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동사 안다, 준동사 안다 요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신세계 보게 되실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동사와 준동사가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얼마나 긴 문장이 얼마나 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나오더라도 해석을 잘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사에 기반해서 명사구가 확장된 문장을 좀 해석하려고 해요. 문장을 또 써보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수동태와 시제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 저는 수동태 알아요. 그 다음에 시제 알아요. 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수동태와 시제가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제가 반영된 수동태, 그 다음에 수동태가 반영된 시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 주술관계 안에서도 수동태와 시제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서의 주술관계에서의 수동태도 적용을 좀 보실 거고 그 다음 요거는 조금 더 선행을 해서 고난도다 보니까 1학년 과정이기는 하지만 주술관계 안에서도 시제가 반영되는 경우를 좀 보려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차에서는 관계사를 총 정리하게 될 텐데 선생님의 이제 경험상 10년 넘는 이런 경험상 살펴보면
관계대명사는 굉장히 잘 잡혀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많아요. 근데 관계부사 개념에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굉장히 혼용해서 그냥 단순하게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뭔지에 따라서 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그게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사 개념을 정확하게 잡은 후에 넷째 주의 관계부사로의 확장을 좀 힘주어 보려고 하고 단순히 그 관계부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의 전환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용되고 있는 선행사나 중복단어만이 아니라 그 뒷문장에 사용되고 있었던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도 심화 과정이니까 관계부사에서 그동안 맛보지 못했었던 어법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기대하고 들어오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관계사 부분을 적용을 구문 독해 하게 될 텐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곡어법이라는 건 영어의 약간 높임말, 영어의 그 겸손한 표현 요거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다 보니까 글을 읽다 보면 좀 이렇게 맥이 뚝뚝 끊기는 지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완곡어법이라고 하고 그 완곡어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완곡어법을 이해를 해야 관계사 안에서의 혼용을, 그러니까 혼동을 이게 관계사인 줄 알았는데 관계사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구별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완곡어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관대 생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전에는 생략 가능한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 목관대가 생략되는 그 지점에서의 해석에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특히나 문장이 길어지는 부분에선 목관대가 굉장히 생략이 되면서 글의 흐름을 좀 방해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관대의 생략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고난이도 독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나 자신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조금 집중해서 이런 부분을 내가 빨리 캐치를 하겠군이라는 좀 기대를 갖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5번째 주에는 그 분사와 부사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개념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부사절에서 분사구문으로 분사구문에서 부사절로 바꾸는 그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분사구문인데 부사절로 바꿀 수 없는 경우 그거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사절인데 분사구문 인 듯 아닌 듯한 것 같은 것들 걔네들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분사와 부사절을 이제 설이 끝나고 나서 좀 익숙한 느낌이 있는 어법을 가지고 확장해서 보고 그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문장의 확장에 좀 적용해서 보려고 합니다. 분사가 문장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 단순히 접속사를 통해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문장의 의미를 끌고 가는지를 좀 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5주차에서는 여러분이 수업을 다 듣고 나면 내가 영어가 좀 되는 것 같아. 약간 좀 고등학생이 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맞게 또 학생들에 따라서는 이 6주 과정이 끝나고 나서 2주 동안 더 수업을 듣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비밀입니다. 라고 이제 강좌 계획서에 써놓은 부분인데 많은 학생들이 갈증을 느끼는 어법이 바로 이 도치와 가정법일 거예요. 이거를 이제 첫 주에 다룬다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좋겠지만 굳이 이거를 뒤쪽에다 넣는 이유는 도치라는 그 개념 자체가 어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지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치를 이제 6주, 7주 과정에 그러니까 7주, 8주 과정에 넣을 수밖에 없고 도치라는 게 단순히 뭐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는 것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좀 기억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도치, 그 다음에 가정법은 이제 어법만큼은 굉장히 딱 떨어지죠. 가정법을 실제 회화에서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 지문에서나 좀 접할 수 있고 또 교과서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만든 문장에서 접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던 반면 실제
뭐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그걸 내가 서술형으로 작문을 하려고 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가정법을 놓치거나 혹은 가정법이 쓰면 안 되는데 가정법을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정리를 하고 이게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7주차 어법 개념의 도체어 가정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어법 수업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의미를 파악하는 구문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도치 파트에서 조금 더 확장 개념으로서 구문 독해가 강조 구문이 나오게 돼요. 도치를 한다는 것 자체에는 강조를 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조 구문의 한 형태로서 도치를 보고 그 밖에 다른 강조 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강조 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자의 의도가 담긴 부분이다 보니까 강조 구문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면 글의 주제나 요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단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 강조 구문을 이제 살펴보고, 마지막 주, 진짜 대망의 마지막 주에는 비교급과 형용사 부사를 볼 텐데,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비교급 형용사 부사는 뭐 어마어마하게 봤기 때문에 뭐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교급을 안다고 하는 그 자만과 착각 때문에 정말 쉬운 도표 문제를 망치거나 그다음에 서술형 문장을 망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비교급이 어려운 어법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린 시절에 접했던 문법이기 때문에 점수 몇 점을 그냥 좀 높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와장창 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교급이 얼마나 어렵게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가 국어에서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가 않죠. 어떨 때 영어의 형용사는 국어에서의 부사처럼 해석이 되고, 또 부사는 때로는 마치 형용사처럼 해석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 영어는 형용사, 부사를 구별해서 사용하는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마지막 주 어법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 그 개념을 구문 독해에 적용할 때에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은 글을 쓰는 목적이 담긴 거죠.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때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것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글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어에서 나타내고 있는 인과관계 표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알파고, 파파고 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번역기가 아니라 사고하는 사람으로서 영어를 학습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요 강좌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강좌 소개 마치면서 제일 궁금했고 제일 어떤 학생들이 오게 될까 상상하는 학생들이 바로 이 1학년 고난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겠죠. 제 마음속에 가장 기대하는 학생들인 만큼 제가 가장 많이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수업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와 그다음 준비하신 상태로 수업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